아직까지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난 한 2, 3년 정도를 2020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줄여가면서 횡보를 했는데 이제는 끝에 다 왔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돼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구독자 27.3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는 비트쇼아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작가님. 네,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또 뵙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 같은 때 뭐 잘 못 지내고 있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코인 바라보면서 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준비들을 해오셨는데 또 지금까지 또 비투쇼아 대표님이 또 개인적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 네. 제가 한국에 2024 비투쇼아 쇼쇼쇼 반감기 기념해서 네. 제 구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반감기가 오니까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고 모여서 으쌰 응원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비트코인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니까 4월 한 중하순 정도가 되시겠네요. 네. 반감기에 정확히 맞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반감기가 예상되는 지점 일주일 후 정도 가서 함께 또 그 의미도 얘기하고 직접 또 이렇게 현장감 있게 설명도 하고 나누면은 또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좋지 않을까? 함께 응원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계획이시고 오실 때 저도 한번 같이 참석을 해서 반감기 한번 기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거시경제와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에 장이 너무 지금까지 좋았고 이제 4월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3월에는 FOMC 정례 회의도 있고 뭐 BTFP 종료 같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4월에는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현 시점부터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와, 지금 이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분위기로 지금 이 분위기로 반감기까지는 상승적인 모습 이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오르면 한번 조정은 있을 테니까 여러 또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시경제라든지 금리 인하가 조금 어떻게 미뤄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약간 패닉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물량도 있고 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제네시스에서 또 13억 달러 그거 매도해도 좋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약간 그 하방하면 또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한 번씩 잡아당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저도 사실은 비투쇼아 대표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이미 상승의 움직임들이 정해졌는데 이게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보다 더 무조건 깊이 온다. 이렇게 누가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비투쇼아 대표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비투쇼아 대표님께서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한국보다 더 뜨거운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어떤 가격 상승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미국에서 지금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통계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커뮤니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나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머나먼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이나 기계 좀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한방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또 다른 뭐 도지코인이 있고 또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노리는데 이번에 ETF 승인 때문에 시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냥 앵커가 CNBC라든가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비트코이너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이 온도차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예전 같으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승인된 게 ETF다 보니까
ETF는 기존 금융에 이게 꽉 맞물려 있는,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코인 투자했던 그 그룹하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 아무리 그 좋은 뉴스가 나와도 우리끼리 좋아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특히 이제 우리 말고 나이 드신 분들, 좀 보수적인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야 뭐 인생 한 방을 역전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니까. 네. 하는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보험으로 들어놓거든요. 네, ETF 맞습니다. 같은 거. 네. 근데 보험으로 들어놓는데도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1~2% 넣어볼까? 그게 우리의 그 몰빵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ETF 추이를 봐도 예상했던 거 이상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벌써 한 달 넘게.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뉴스 방송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 나오고 또 분석가들 나오고 또 레리 핑크가 나와서 또 한마디씩 날려두면 사람들이 또 뜨거워지죠, 피가. 레리 핑크가 영업사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선을 안 받을 수. 뭐 우리 같은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막 침튀겨가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 저 선동하네 이러는데 레리 핑크하고 그 CNBC 이런 데서 나와서 그 메인 앵커들이 요즘 그 CNBC를 보다 보면 앵커가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메인 앵커 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비트코이너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발끈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는 또 게리 겐슬러가 나오니까 게리 겐슬러를 막 공격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그냥 땀 흘리다가 논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ETF를 지금 거래를 중지해버렸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게리 겐슬러를 막 CNBC에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비트쇼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제로 통계 조사를 보면은 전체 ETF 3,400개 이상을 집계를 했을 때도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 ETF가 상위 탑 10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거의 탑 5 안에도 지금 블랙락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파르게 지금 추이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조만간 톱 3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선동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 미국 재정의 처참한 진실, 또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여전히 막 지금 고용 지표도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최근에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미국이 탄탄하다.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은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말이 되냐, 이거 문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롬 파월이 지금의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충격적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롬 파월이 이제 부연 설명으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지금 무작위로 찍어내는 이 돈이 미래 세대에서 빌려오는 돈이다. 이게 미리 땡겨오는 돈인데 결국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끝이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립니다. 약간은 충격적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뭔가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빚이 이제 지금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빚에 대한 이자만.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건 이건 뭐 이제는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제롬 파월이 공중파 방송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인데 그게 거기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제롬 파월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의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 빚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34 트릴리언 달러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의 이자만 갚기 위해서 돈을 또 찍어내야 되고 또 찍어내야 되고,
이 M2 서플라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느끼는 게 그러면 M2 서플라이가 늘어난다는 건 이 돈의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 비록 자기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게 참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까 그거의 연장선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M2 머니 서플라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어도. 그런데 지난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를 2020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줄여가면서 횡보를 했는데 이제는 끝에 다 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을 더 찍어야지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또 미국 경제가 고용 지표가 너무 좋지 않냐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 포장된 게 참 많습니다. 실제 마트에 가서 사과 한 봉지를 샀을 때의 가격, 계란 한 봉지를 샀을 때의 가격,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보면 CPI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그 자료를 제가 가끔씩 확인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1월 달 수치가 12월보다 훨씬 많이 꺾였고 11월보다도 많이 내려갔는데 CPI 발표에서는 11월하고 똑같이 나왔고 지금 2월 달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에 2월 달치를 발표할 테니까 분명 이번에 좀 제보다 좀 높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반영돼서 크게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금리 인하가 3월 달에는 안 되겠지만 5월이나 6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지금 더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는 참 좋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면 11개월 후에 바닥 찍었다. 이런 뭐 논리도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경제 상황이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온다 망한다 이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으니까 충분히 이 소프트 랜딩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조금 일찍 하든 조금 나중에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낮추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2024년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형성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현황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분위기들을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이 거 봐라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 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가 이제는 다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역시 비트코인이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공급은 더 긴축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큰 대세 상승장에 대한 흐름들 온다고 보시는 거겠죠, 대표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ETF거든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ETF라고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은 4월 말에 반으로 꺾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감기가 올 확률은 99.9999999%잖아요.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야?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선반영이 벌써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선반영이란 게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었거든요. 자금 유입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건 ETF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승인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되나? 반감기 기다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이 시장을 흔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게 바로 그 ETF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부의 50% 이상을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 그 위에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쟁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부가 62%입니다. 그런데 62%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우리처럼 업비트 들어가서 막 누르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부를 우리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주식거래소 쓰고 있는데 저기 경쟁거래소에서 수수료 낮춰준다고 옮기고 이런 거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아 그냥 또 몇 프로 더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냐 이거죠. 안 사죠. 비트코인으로 대박 친다고 그러면 그래 사.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60대 40 뭐 이렇게 해서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고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요즘 채권 사서 다 망하잖아요. 은행도 망하고 고금리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 같으면 이제 재정 상담가랑 얘기할 때 어떤 스타일로 좀 해볼까요, 회장님? 딱 이러면 회장님이 나는 좀 안전하게 하지. 이러면 이제 채권만 좀 많이 하고 이제 주식 조금. 나는 한 방 노리는 사람이야. 좀 공격적으로 좀 해봐. 이러면 또 뭔가 좀 공격적인 이제 보통 그 재정 상담가들이 공격적인 거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권해요. 네. 나스닥 주식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그런데 해외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성이 더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거 날려주는 비트코인이 100배 더 좋은 선택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물론 뭐 해외 주식에다 막 20% 30% 담는 건 아니거든요. 많아봐야 10% 담는데 그러면 그거 대신 밀어버리고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그 회장님이 고르는 게 아니고 재정 상담가들이 고르는 거죠. 회장님 요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옵션 A, B, C. 그러면 B 이렇게 고르면 그냥 바로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이 그 재정 상담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알아야지 가서 영업을 하는데 몰라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봐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아직 안 봤다 이거죠. 네. 보좌관들이 박 작가 그 젊은 친구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회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박 작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맞네 이러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에 CNBC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재정 상담가들이 준비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충 알아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그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박 작가님 급은 안 돼도 박 작가님의 구독자급은 돼야지. 박 작가님 구독자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회장님하고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아직까지 ETF에 몰린 자금이 트레이더들의 자금 그리고 또 그 미리 줄 서 있던 자금들이 있어요. ETF 나오면 할게요 하고 미리 이제 얘기가 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베이비 부모의 자금 그리고 그 연금 자금. 연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BC 패키지를 고르는데 그 공격형 패키지를 고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고르면 이 에이전트가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저 인덱스 펀드 해요. 그러면 이제 S&P 500에 넣는 거고.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피델리티. 캐나다에서 올인원 ETF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수적 패키지는 1%, 공격형 패키지는 3%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느낌이 확 드는데 뭐 어떻게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박 작가님 방송이니까 지금 불러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ETF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투시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효과들을 갖다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과장이 섞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들을 적용을 해봐도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니까 우리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확한 이 포트폴리오의 개념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들이 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저 사람 너무 선동하네 이럴까봐 제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박 작가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좀 열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박 작가님 구독자분들은 좀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